아무튼 방송국 얘기가 나와서 MBN 얘기 마지막인데요. MBN이 6개월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건 뭐 술집도 아니고 방송사를 영업 정지를 때리는 경우를 보셨나요, 여러분? 나 뭐 살다 최초긴 하죠. 네. 방송사 영업 정지는 처음 보네. 네. 오늘 MB가 깜빵 가는 날인데 아무튼 MBN은 뭐 승인 취소는 면했어요. 저희가 금요일에 방송하고 있을 때 마침 방통위 앞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다들 가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다들 고생하셨는데 뭐 좀 안타깝게는 됐습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 읽어드리겠습니다. MBN 행정처분 승인 취소 아닌 6개월 24시간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년간 회계 조작을 벌이고 이를 은폐해왔던 MBN에 대해 방송 전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영업정지 시점을 6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이 될 경우 2021년 5월부터 광고 및 편성 등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안형환 상임위원은 0시부터 6시 새벽 시간대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진짜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국민의힘 추천이라고 해도 이렇게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을 0시부터 6시까지만 새벽 시간대 영업정지만 요구를 했대요. 이게 방송통신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짜증나. 반면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 합의제 정신에 따라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3대2로 24시간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김효재, 안형환 상임위원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밝혔다. 우리가 무력감을 느낀다. 누가 느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느끼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방송 정지로 합의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름 합의를 때려놓고 우리 할 만큼 했어요라는 식의 핑계인데 그렇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시는 건데 얘네들은 행정소송 해갖고 버티겠다잖아. 방송 나가는 걸로. 소송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를 YTN이 하루 전에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YTN이 미리 이렇게 될 거라라는 예상을 그 엠바고를 깨고 미리 기사를 올렸단 말이야. 다시 내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었어. 이미 끝났다는. 그럼 예전에 끝나 있었던 거고 YTN이 그거를 미리 한번 쑥 던졌다가 MBN이 항의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그거 내려야 했는데 결국은 YTN이 예상한 대로 됐다는 얘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거를 뻔히 알고 있어서 그냥 지네들끼리 모여갖고 이사들 몇 명이서 콩닥콩닥 주고받는데 얼마나 로비하기 쉬워. 방송사 입장에서나 외부적인 인사 입장에서 보면. 그 기사를 보면 사실 김효재 안형환 상임위원은 거의 이런 식이에요. 별로 들을 얘기가 없는데. 근데 저는 김현 부위원장 발언이 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진짜 나는 그거는 배신 중에서도 상배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해요. 네. 김현 부위원장은 최초 승인이 거짓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승인과 제재 승인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만 행정처분 논의 과정에서 외주 제작사들의 탄원서와 종사자 의견도 들었다. 범죄 사실을 은폐해 최초 승인을 얻은 MBN은 마땅히 승인 취소를 받아야 하지만 미약하지만 대국민 사과와 만시지탄이지만 장승준 대표 사퇴도 있었다고 밝히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원칙적으로는 승인 취소지만 종사자들이나 시청자 권리를 감안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와... 최소한 김현은 그러지 말았어야죠. 이 양반이 세월호하고 연관돼가지고 저 술집에서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그걸로 논란이 돼가지고 연루돼갖고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 억울한 시절에 국민들이 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CCTV에 뻔히 안 때리는 게 보이는데 들어 누워가지고 병원에서 개기는 놈들만 써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언론이 잘못되고 방송이 잘못되면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국민한테 어떻게 피해를 끼치는지 겪어본 사람이 시청자의 권리를 생각해가지고 승인 취소를 미뤘다는 입장문을 발표해요. 이게 진짜 김현 부위원장의 속내에서 나온 거라 그러면 난 절대 이 사람 실드 쳐질 수가 없어.
이게 좀 이상한 게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김현 부위원장이 올해 8월에 방통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 들어갈 때 이제 시민단체들이 정치인들이 이제 방통위에 들어가는 거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추천의 김효재 위원도 마찬가지로 반대를 했습니다. 민원연이 당시에 김효재 위원에 대해서 한 코멘트가 있어요. 김효재 전 의원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2012년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다음해 특사로 사면된 부패 정치인 출신이다. 그래놓고 미래통합당은 김효재 방송통신위원 내정 직후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종편 재승인을 앞두고 사수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에게 최소한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큰 꿈인가? 이렇게 뭐 논평을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 그러니까 정치권 추천도 사실은 반대인데 정치권이 추천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출신이다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현 부위원장도 민주당 대변인이었고 뭐 선거에서 낙선하고 여기 들어오게 됐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번 MBN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만약에 반대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만약 이번에 이걸 없애버리면 대놓고 언론 탄압을 해갖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걸로 가고 그래도 어차피 민주당 좋은 소리 안 써주는 놈들이 더 악착같이 덤벼들 수 있으니까 그 정치적 부담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안을 택한 게 아니냐라고 실드 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노릇이지 국민들이 결정할 권리를 일개 의원들 몇 명이서 지들 맘대로 그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면 난 안 된다고 봐. 그러니까 그러면 방통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방통위가 독립적인 기관이 못 되면 어떻게 언론의 중립이나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줄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이 장관급 인사입니다. 이거 장관 청문회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월급도 졸라 세네 이거. 응? 아니 돈 많이 주면 돈을 받아 챙기는 만큼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참. 그래서 이게 참 규정상 이게 승인 취소가 사항인데 이게 정쟁으로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11월에 또 이제 그 재승인 심사가 또 있어요. 그때까지 살려두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도미노야. 지금 잡아뜨려 버리면 이제 조선일보가 전면에 선단 말이에요. 11월 가서 또. 그렇죠. TV조선이 이제 또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TV조선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MBN이랑 둘이 있으면 그때 가서 MBN 날리고 조선일보는 조건부 승인해주고 이런 식으로 살아남게 되는 그림을 만들면 뭔가 반은 주고 반은 얻은 것 같은 찜찜하지만 그래도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거든. 나는 그걸 이용해서 어차피 유예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면 방통위가 아니라 이건 정치 집단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100% 정치 집단인 거지. 근데 180억을 가지고 있고 50% 넘는 지지율을 180억이 아니고 180석.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송 작가의 태도에 반성을 드립니다. 180석을 갖고 있는 범여권에 50% 넘는 레임덕 없는 대통령을 쥐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그따위 눈치를 보냐고. 사실 김창룡 교수는 승인 취소를 얘기를 했거든요. 김창룡 위원은 승인 취소를 얘기하면서 혼자 승인 취소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강경하게 나갔는데 한상혁 위원장하고 김현 위원이 이제 승인 취소 너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6개월로.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화내는 당연히 국민들 반응은 이렇게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분노하는 게 맞고 그래서 더 압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저는 사실 이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차피 지금 MBN이 뭐 외주 제작사라든지 안에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MBN 차원에서 시키기도 했을 거고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MBN이 어쨌든 6개월 영업 정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MBN 종사자거나 또는 외주 제작사다. 그러면 MBN 이거 불안불안한데?
그러니까 각기 다 머릿속으로 지금 자기 살 길 찾는 수순으로 갈 거란 말이죠. 제가 노동자면 빨리 지금 알아볼 것 같습니다. 알아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이게 취소를 시켜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왜 하나 종편 취소하고 진보 채널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랬거든요. 이 안에 있는 고용인들을 다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리면은 저는 그건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분이 기레기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 왜 문제냐면은 지금 이제 좀 진보적인 언론사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들의 얘기가 전혀 그 친구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어떤 회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진보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침해받았다. 나의 제작권, 나의 편집권을 침해받았다라고 사내 게시판이 금방 올라와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제대로 저널리즘에 대해서 젊은 기자들이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얘들은 뭐든지 내가 기자니까 내 맘대로 다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걸 저널리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밖에서 보면 그렇게 쓰고 있거든. 네. 지 맘대로 쓰는 것 같거든, 기자들이. 그래서 내부 사내 게시판은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선배가 예를 들어서 팀장이고 국장이면 불러서 이 논조가 잘못됐으니까라고 문제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사내 게시판에 올려요. 자기가 침해받았다고. 그러면서 사측으로부터 자기가 압력을 받았다. 노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러고 난리가 나요. 그게 수십 개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사 내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장이 누가 가고 몇 명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국장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에 썩을 대로 썩은 아이들을 다 갈아치우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MBN 취소시키고 여기를 진보 채널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고용 승계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고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사를 6개월간 니들 한번 이거 영업정지 일단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럼 불안해서 여기 애들은 제정신으로 일할 수 없어요. 컨텐츠 좋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또는 광고주들도 언제든 얘들하고는 손절할 준비를 지금부터 착착착착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MBN은 스스로 채널 반납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전략이라 그러면 그 전쟁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적을 사살하는 것보다 적을 부상병을 만들면 적의 타격이 5배다 뭐 이런 전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상병을 만들어서 그걸 케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내부에 있는 애들은 저희가 언론고시 출신이고 언론사 내부에 있었잖아요. 회사 이러죠. 그러면은 저 맨날 모여서 하는 얘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러면서 씨발 빨리 딴 데로 튀어야 되는데 애들이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이제 다른 방송국 다른 언론사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이렇게 뭐 없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찌라시 지메일로 메일 한번 보내봐봐. MBN 사람을? MBN 사람을? 무리인가? MBN은? YTN은 생각을 했었는데 MBN 좀 무리구나. YTN도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정지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내부는 뒤숭숭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부 사기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거를 경영진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쪼아낼 수 없어요. 사실 제가 자동차 매니아잖아요. 이 앰퓨어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밀고 싶어요. 요거 2개를 이제 한 세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이게 노후된 차들 15만 킬로 이상 된 휘발유차나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든지 연비 개선되는 게 바로 보여. 엔진 소리 자체가 변한다니까. 이런 대단한 효과를 가진 제품을 제가 선정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아. 이 앰퓨어 부스터를 넣었다가 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배상물 보험이 들어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3억이라고 얘기를 해. 실제는 1억인데. 그래가지고 또 잘못했네. 송작가 덕분에 배상물 보험 가액이 3억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보험은 15년 동안 아직까지 한 번도 타간 사람이 없다니까. LPG 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수소차는 안 됩니다. 요거 한 개를 연료 한 번 넣을 때 넣으시고요. 2회차 정도 연속으로 넣으시면 한 3-4천 킬로 한 달 정도 타시는 데는 연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 차도 넣어도 되나요? 예. 당연히 넣어도 돼. 직수입한 모리스
라고 하는 미국 정품이고요.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에서 인정을 받고 사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소기업 하나를 살려서 키워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제품으로 강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산수몰 검색을 하시거나 02-931-282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영업 정지의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안에서 실제 방송을 못하게 해야 돼. 왜냐면 방송을 하게 되면 어찌 됐거나 그 사람들을 돌리려고 그렇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안 돌리게 되면 휴직을 할 건데 무리하게 돌리려고 하면 얘들 월급 줘야 되잖아. 네. 그런 상황에서 출혈을 점점 늘리게 되면 이 기회에 매경까지 한꺼번에 망할 수도 있는 거야. 한 사무실이에요, 여러분. 매경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뭐 종편이 뭐 몇 개가 취소가 되든 어쨌든 간에 진보 채널을 만든다라는 거는 별도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렇죠. 그걸 받아서 절대 터가 나빠, 터가. 고용 승계는 안 되고요. 진짜 검증된 사람들로 제대로 뽑아가지고 제대로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 진짜 그렇죠.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MBN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보면 지금 승인 처음에 MBN이 시작할 때 종편을 이제 시작할 때 만들어진 법률적 문제잖아요. 그거 외에도 보면 MBN이 그렇다고 그 문제 없이 방송을 잘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도 사실 잘못이 있어요. 만약에 진짜 MBN이 진짜 저널리즘을 위해서 아니면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나서서 야 그래도 MBN 안 돼. 거기 있는 기자들, PD들 잘하니까 걔네들 좀 살려놓자. 이렇게 국민적 원리로 나와요. 그렇지. 근데 제대로 된 컨텐츠를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라도 했을 텐데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야 그거 왜 안 없애냐?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논조로 가셔야 돼요. 분노하셔야 돼요. 왜 취소 안 하느냐? 승인 취소해라. 이 기회에 채널A이고 TV조선이고 자격 요건 미달되면 무조건 승인 취소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를 여러분이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압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절대로 그 안에 발을 담궜던 사람들은 절대 고용승계라든지 구제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가셔야지만 제대로 청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원래 MBN이요 경제 TV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정치 이슈를 위주로 해갖고 뉴스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은. 매경이니까 매경에 관련된 경제 관련된 뉴스로 토마토 TV 같은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정치팔이를 하고 그걸로 해갖고 여기저기서 보조금 받고 광고 들어오고, 이런데 이제 눈이 혹해가지고, 사실은 가게는 라면집을 차려놓고, 갈비를 팔고 있었던 거야, 이 식당은. 아니, 근데 이제 MB 때, 그 종편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은 원칙대로 해라, 승인 취소해라, 이 논조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그것만 하시면 왜냐하면 그게 원칙이에요. 그 원칙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가 확 났네요.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갈 길이 머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언론 시민연합 성명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종편에 지속적으로 불법 면허를 내주고도 2020년 법원의 유죄 판결로 그 불법성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 MBN에 엄정한 처벌을 해달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봐주기 처분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도 없다. 그동안 반복된 MBN의 특혜 승인과 특혜 생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책임을 다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마지막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이다. 최근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6건을 받아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상황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1년 내 법정제재 5건 이내 유지 조건을 달았으나 결국 심판의 시간만 미뤘을 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심의 기준을 위반한 수준 미달, 막말, 오보, 편파, 왜곡을 일삼는 방송사들에게 면죄부를 내주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11월부터 진행될 방송통신위원회 MBN 재승인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업무상 배임, 조직적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강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방송사를 안방에서 지켜봐야 한단 말인가. 네, 좀 시원하죠? 네, 시원한데 TV조선이 왜 아까 여기에서도 1년 내 법정 제재 5건 이내 유지, 이게 재승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6건이 되면서 이제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TV조선도. 근데 TV조선이 요거를 재판을 걸고 있어요. 요런 게 잘못됐다 이러면서 우리 법정 제재 하지 마라. 우리 행정 지도를 해줘. 그러면 5건 이상이면 이하로 유지하라 그랬잖아. 네. 지금 6건이라며. 네. 한 건만 까면 되는 거야? 2건을 까야 되는 거야? 2건 까야죠. 그래서 한 3개인가 뭐 소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도 이게 장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네. 물론 없겠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는 끝까지 거죠. 해보겠다는 의미로 가는 거구만. 그렇죠. 네. 근데 TV조선이 막 어떤 걸 재판으로 걸었나 궁금하잖아요. 뭘로 걸었나? 한겨레 기사가 있습니다. 법원, 방통위, TV조선 감염병 예산 삭감 오보 제재는 적법. TV조선은 올해 1월 정부가 백신 연구 등에 쓰이는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지난해 252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90억 원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로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후속 사업을 새로 기획해 255억 원을 2020년도 일반 회계에 새로 편성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대비 관련 예산이 165억 원 증액된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TV조선에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 기술 개발 사업을 90억 삭감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60억 늘린 거네, 별도로. 그렇죠. 165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소송을 걸고 있다니까. 방통위는 지난 3월 정부가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감염병 대응 연구 개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하게 만들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TV조선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TV조선은 방송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주의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심대하다며 지난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뭐가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든지 뭐 실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네. 이런 식으로 제재를 내리면 제가 재심의 받는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재승인에 해가지고 탈락될 것 같아요. 네, 이것 때문에 탈락될 것 같아요. 이런 소송을 하고 있다니까. 이거 땡깡 놓는 거지. 이게 무슨 소송입니까 이게. 야 그냥 디지털 조선 주식의 3분의 1을 판사한테 줘.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무슨 증거와 무슨 반론이 있어서 이거를 행정소송을 받아서 니들을 이긴다고 해주겠니? 제 말이. 진짜 생각 없는 것들이네. 아무튼 이 종편이 어떻게 될지 진짜 지켜봐야 돼요. 그냥 그 조선일보에 피해 보신 분들이 조선일보에 추가 소송 방통위에다 제소를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 6건이 아니라 한 60건을 만들어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보막말 편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적용 안 되는 법정 제도도 많아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또 거기서 심의위원들끼리 또 정치권 추천들이거든요. 거기서 또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요거 제재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법정 제재로 갈 만한 것도 다 행정 지도로 낮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건 됐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진짜. 그 6건에 그 조국 장관 딸 세브란스 병원 인턴 가기로 했다. 그거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빼도 박도 그런 못하고. 거 되게 많아요. 아니 근데 빼도 박도 못한 거 많은데 실제로 보면 빼도 박도 못한 것도 행정지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거 행정지도 주면 뭐 이거는 외주제작사가 만든 건데 외주제작사가 피해를 입는다. 그러므로 법정 제재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외주제작사가 이거 받았다 그래서 받은 하청비를 도로 토해내나? 그것도 아니지?
근데 그거를 여당 추천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상해. 언제부터 지들이 외주 제작사 생각해줬다고. 제 말이. 외주 제작사가 무슨 청원이라도 올렸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다는 거지.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무슨 처우를 개선 이런 거 상관이 없고 그냥 방송사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켜주자 이러고 있어요. 네. 답답합니다. 네, 박경주님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찌 됐거나 네. 그래도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요. 지금 법을 통한 참신한 어떤 채찍질을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형법의 최고 전문가 조국 전 장관님의 행보에 따라서 니네들은 망하거나 취소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당한다는 거. 네, 목 닦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 니들 월급도 얼마 안 받을 텐데 그거 민사소송으로 토해내려면은 다 기자들이 빚져야 될 텐데. 그럼 기자들이 또 언론사 자기 언론 사주를 고소해야지. 아유. 네가 쓰려 해놓고 이렇게. 쓸 때는 잘했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쓸 때는 금일봉도 줬으면서. 소송 당하니까 모른 척하냐 이러면서 소송해야지. 그때 내가 물어봤잖아. 이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법무팀에서 해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나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바로 슬그머니 해고 조치 내립니다. 예, 나가라고. 그러니까 기자분들도 만약에 이거 보고 보시면 자기한테 떳떳한 기사 쓰세요. 지금 요새 절대로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보호를 못 받은 두 사람입니다. 그쵸. 저는 그걸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절대 회사가 회사는 책임 안 져줘요. 책임 안 져줍니다. 어떻게 회사가 책임을 져? 일은 더럽게 부려먹고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사들아, 우리 ST에는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아니 본인은 잘 책임지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아주. 예. 이 사장이 책임질게. 열심히 방송만 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인님 채식주의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